안녕하세요, HNC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겪는 VFC 글록의 고질병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비교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VFC 글록이 입문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리뷰가 제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집탄과 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VFC 글록 집탄 나쁘지 않아,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쓰다 보니 집탄이 안 좋아진다, 생각보다 집탄이 별로다 라는 리뷰가 정말 많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원인을 챔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주된 가장 큰 원인은 스프링 가이드입니다. VFC 순정 스프링 가이드와 챔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선 간편한 호법 조절이죠.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육각렌치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옵션 챔버로 교체하는 순간 이 호법 조절이 불편해져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조금 아쉬워하십니다. 자, 왜 스프링 가이드가 원인일까요? 우선 호법 조절이 되는 다이얼 부품과 가이드 몸체가 압입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 몸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힘으로 뺐다가 끼울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이 압입된 부품이 덜그럭거리기 시작합니다. 총의 반동에 의해서요. 챔버를 보시면 은색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한 호법 누름판이 보입니다. 이 부품이 스프링 가이드와 연동이 되면서 호법을 걸어주는 방식인데요, 스프링 가이드와 다이얼 자체가 덜그럭거리면 호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호법에 영향을 끼친다 이퀄 집탄에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VFC 사용하다 보니 집탄이 떨어져요에 대한 후천적인 원인이었고요, 다음은 선천적인 원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호법 다이얼을 보시면 호법 누름판과 연동이 되는 내부에 달팽이 모양의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보시면 최대 직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호법을 걸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이야기이고요, 개체 차이에 따라 호법이 좀 걸렸을 때 비비탄이 흘러내리는 최악의 고질병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VFC 순정 스프링 가이드의 고질적인 병과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프링 가이드 교체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새 제조사의 스틸 스프링 가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RST, 크루세이더, 프로암스입니다. 일단 3개 다 스틸 스프링 가이드로 준비를 했고요, 각 제조사마다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렴한 크루세이더의 스틸 스프링 가이드입니다. VFC의 팬텀 브랜드이죠. 일단 앞쪽 부싱, 은색의 1차 가이드 부속, 그리고 뒤쪽 다이얼은 스틸입니다. 스프링 텐션은 순정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이고요, 약 13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설계 자체는 순정 스프링 가이드와 완벽하게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출된 플라스틱 몸체에 스틸 호법 다이얼이 압입식으로 결합되는 설계입니다. 아까 이 설계에 대해서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 몸체와 다이얼이 덜그럭거린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격발 중에 플라스틱 몸체와 다이얼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스프링 가이드가 앞으로 발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보통 스틸 스프링 가이드 쓰시는 분들은 옵션 슬라이드로 교체를 하셨다거나 고압의 가스를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호법 다이얼은 주조로 만들어진 스틸 부품이고요, 호법 조절 홈의 직경은 순정 다이얼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설계 자체가 순정과 완벽히 동일하다 보니까 기존 3mm 육각렌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한 것은 좋지만 결국 순정 스프링 가이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돈 들여서 기간 연장 정도로만 효과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프로암스입니다. 일단 다 스틸이에요. 전부 다 스틸, 꽤나 튼튼할 것 같습니다. 스프링 텐션은 VFC 순정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VFC 순정보다 호법을 좀 더 걸어주게 하려고 이 소용돌이 모양의 홈이
순정보다 더 큰 최대 직경을 보여줍니다. 이러면 호법 조절 구간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프로암스도 호법 다이얼과 몸체가 분리식이네요. 나사식 고정으로 보이고 락타이트를 발라서 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반동에 의해서 풀릴 수 있으니 가끔씩 확인을 해주고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VFC 호법 다이얼 스프링 가이드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총을 분해하지 않고 이 앞쪽에서 육각 렌치를 넣고 돌려서 조정한다는 점인데요. 프로암스도 그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걸까요? 자세히 보니까 내부가 순정 육각 렌치가 들어갈 수 없는 사이즈로 바뀌어 있네요.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순정과는 조금 다른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M3 무드 나사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1.5mm 육각 렌치를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머리가 작은 무드 나사는 야마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풀 CNC인데 오로지 가공성만을 위해서 호법 조절에 대한 본질을 반절 정도 상실해 버렸네요. 아마 1.5mm면 얼마 안 쓰고 금방 야마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RST입니다. 앞쪽 부싱은 서스 304, 중간 은색 부품과 몸통, 이어지는 다이얼까지 전부 스틸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중간 몸통과 다이얼이 일체형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설계죠. 부품들도 스테인리스 스틸과 스틸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구성적인 면에서도 아주 훌륭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호법 다이얼, 호법 조절 구간이 새 회사 제품 중 가장 폭이 넓습니다. 최대 직경이 거의 가장 바깥 라인 최대 지점까지 붙어 있고요. 호법 조절을 정말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호법 조절 시스템도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T는 VFC 순정 렌치가 그대로 들어가네요. 프로암스와는 다르게 일체형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렌치가 살짝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조절이 되네요. VFC는 이 렌치 들어가는 부분 사이즈가 렌치보다 살짝 커서 이런 식으로 약간 노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마모가 나서 결국 렌치가 안 먹는 현상도 가끔 발생을 하는데 RST는 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 텐션은 순정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170에서 한 200% 정도의 텐션으로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옵션다운 느낌이 나네요. 가격에 따른 차이일까요? 확실히 적용된 설계와 제품의 특징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옵션으로서 쓰시려면 RST를, 적당한 가격에 스틸 스프링 가이드를 쓰고자 하시는 분은 프로암스를, 개인적으로 크루세이더의 스틸 스프링 가이드는 기간 연장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HNC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